요즘엔 뭐 사는데 뭐 괜찮으세요? 대출금 안 나가니까 살만하죠. 마음도 좀 편안하고. 아, 그렇죠. 방은 좀 어때요? 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방도 구해줬어요. 예, 기숙사가 너무 좋습니다. 기숙사 구해줘서 세채우하고 좀 같이 살고 있죠. 그렇죠. 좀 부적절한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아, 부적절한 일이 어떤 일이죠? 그냥 너무 친해지진 아, 않았으면 좋겠다. 아. 뭘 합체야 이 새끼. 이제 보시다시피 몸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IFBB 프로거든요. 엘리트 프로, 엘리트 네. 프로. 엘리트 프로든 뭐 나발이든 어쨌든 그거 따기 힘들잖아. 구라 내추럴들 사이에서 따야 되는데 그거를. 네, 아, 내추럴 맞습니다. 우리 이 친구를 뭐 굳이 부른 이유는 뭐 이렇게 뭐 능력 있는 직원이 왔다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 친구가 살아온 인생이 기고만장해요. 기고만장이 아니고 기구해요. 예, 잘못 얘기했습니다. 기구해요. 이게 보통 엊그저께 모셨던 뭐 김웅선님, 그 전에 모셨던 노익스 강님, 뭐 특별한 생을 살아왔는데 이 친구가 좀 더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도 좀 즐거워하실 것 같아서 인생사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일단 이름 문괴물. 나이가 어떻게 되죠? 91년생 만 33살입니다. 33살. 저 IFBB 엘리트 프로는 언제 땄죠? 작년에 땄습니다. 작년에. 네. 작년에 인생 전성기를 좀 찍고. 근데 뭐 굳이 흑자 헬스장에 또 취직을 했네요. 아, 그렇죠. 원래는 이제 다른 데 취직하려고 했다가 형님이 믿어보라고 해서. 그 이 친구는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 그냥 운동.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 쪽으로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죠. 예, 약간 이제 그냥 사실 면접만 앞두고 음. 딱 봤으면 끝났어요. 면접 보면서 모발로만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붙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제가 좀 땡겨왔죠. 근데 그 공무원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 운동하기에 좋은 직업이라. 예, 그냥 이제 사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고 그냥 운동하면 되니까. 인생의 1순위가 운동이라 뭐 돈이고 뭐 연애고 뭐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운동만 하면 된다. 그리고 직업을 갖고 돈을 벌려는 이유도 운동할 때 돈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보충제도 사 먹고 닭가슴살도 사 먹고 헬스장도 다녀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고 뭐 이러려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직업을 가지려고 했던. 근데 만약에 직업 없이 운동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직업 안 가질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생을 살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 약물 사용을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또 뭐 이런저런 사건이 또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뭐 남성 호르몬 0.7에 공룡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엄마를 걸었는데 뭐 좀 그렇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여기도 페이크 내추럴이 아닐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한 4년쯤 전부터 제가 연락을 좀 간혹 주고받았었는데, 그때부터도 이제 혹시 흑자일스님 채널에 처녀 스택을 돌리는 거를 혹시 나갈 수 있냐 계속 이렇게 문의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로이더 컨텐츠 한다고 할 때부터 약간 그러면 형님이 아니라 제가 하면 안 되겠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쓰니까. 왜냐면 이 친구가 돈이 없어서 약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돈을 대주면 자기가 처녀 스택을 돌리면서 내추럴하고 약물 사용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는 컨텐츠를 좀 진행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계속 했던 친구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상태인 거고, 앞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내추럴에 뭐 크게 막 자부심이 있거나 하진 않지 않나요? 예,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대신에 이제 쓸 거면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풀 꽂고 올림피아 나간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약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애매하게 꽂고 막 그런 거 할 거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약간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난잡하게 살고 싶은데 현재 처녀인 상태, 아무도 안 건드려주는 상태, 그런 것처럼 굉장히 쓰고 싶어. 근데 그냥 돈이 없을 뿐이야. 예, 좀 안타까운 얘기죠. 예. 인생이 원래 멀리서 보면 재밌지만 가까이서 보면 또 비극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확정적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또 IFBB 엘리트 프로를 따버려가지고 사실 내추럴로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찍었고. 진짜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소위 시범 옆에서 백큐 한번 빠는. 그렇죠. 예, 그런 걸 한번 시범 목표로. 옆에 한번 서보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인생에 여한이 없나요? 시범 옆에 한번 서면? 그러면 좀 더 여한 생겨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여한이 생겨서. 흑범은 안 되나요? 흑범? 아우 쉽지 않네요. 그건. 흑범 옆은 만족이 안 되나요? 흑범 옆에서 성장을 해서 시범 옆으로. 스폰서 흑당.
나쁘지 않을지도. 공룡 유전자들 바퀴벌레 만드는 마인드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좀 드는 생각이 예전에 그 내추럴하고 약물 사용자들하고 한창 이렇게 막 다툼이 있고 막 이랬던 격렬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5년 전, 4년 전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간고 씨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황철순 형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몇몇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말이 있었잖아. 여러분이 내추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진짜 내추럴인 사람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내추럴로 자꾸 자부심을 표출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이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저도 그 얘기가 계속 밟히긴 해요, 요즘에. 네, 모르 자부심은 진짜 전혀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준이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쓴 사람 있으면 쓰나 보다. 근데 뭐 저는 안 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뭐 라이프타임 내추럴로서 막 제가 어디까지 막 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막 어마무시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저도 요즘에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엊그저께 미스터 코리아 나갔죠? 예. 성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쉽게 또 4등 했고 그 전에 성적 괜찮아서 이제 딱 코리아까지 마지막으로 3번 우승하고 약간 대보를 떠나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4등 해버렸어요. 예. 본인 몸이 좀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이 당일에 펌핑을 전혀 못 해갖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그것도 어쨌든 제 실력 부족이라. 내추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한 지 얼마나 됐지? 한 이제 2주 됐죠. 이제 열흘 됐습니다. 딱 10일 됐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친구가 열흘 동안 일하면서 지금 벌써 문추가 몸이 더 좋아졌고 제 편집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얘랑 같이 살면서 열흘 만에 골격근이 1kg는 는 것 같죠? 체중이 4kg인가 늘었는데 체지방은 좀 많이 안 늘었죠. 그러니까 열흘 만에 골격근이 한 1kg 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열흘 만에 체중 4kg가 지방 하나도 안 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편집자 새끼가 뭐 운동했던 애도 아니고 심지어 그 편집자는 롤 챌린저예요. 이 새끼 롤붕이야. 밥 먹고 롤만 하는 새끼.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편집을 배워서 제 편집자가 된 애인데 걔가 지금 뭐 물론 그 전에도 깔짝깔짝 하긴 했지만 제대로 시작한 지 딱 열흘 됐는데 4kg가 늘었어요. 4kg가. 이제 아침에 제가 밥을 다 차려줘요. 그러니까 밥 차려주고 운동 같이 하고 밥 먹는 시간 다 정해주고 먹는 양 정해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채우는 지금 대줘야 돼요. 이 정도면. 이 정도 해줬으면. 아니 운동 가르쳐줘, 식단 짜주다 못해 밥을 차려줘, 운동 관리부터 식단 관리부터 컨디셔닝 관리까지 다 알려줘. 이 정도면 솔직히 대줘야 돼. 그러진 않아도 돼. 예, 그러고 싶진 않고. 예. 너가 문 대디 해야 돼. 사겨라. 그리고 뭐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냐면 제 방송에 나오면은 그 연락이 좀 온대요. DM 같은 걸로. 무슨 연락이 와요? 만나자.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뭐 아쉬우시겠지만 여자친구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의외로 저 사람 아무것도 관심 없고 돈도 관심 없고 연애도 관심 없다면서 운동만 한다면서 여자친구는 왜 있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간고 씨가 얘기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중에 뭐 너무 큰 근육 싫어한다, 잔 근육 좋아한다 다 겪어보지 못해서 미지의 세계라서 거부하는 것이다. 한번 맛을 보면 이 맛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진짜 뭐 테이스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보면 직접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도 뭐야 이거 버그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뭐지? 뭐 왜 이래? 문신 뭐야? 존나 꼴보기 싫어. 이러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보다 보면은 이게 금며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평균 이상 생기고 몸이 좋으시면은 여자친구는 이제 자동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맛 저도 한번은 이도 한번 짜죠 이쯤에서. 네. 여기 이 친구가 특히 이두가 엄청 좋아요.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나서 조금 더 클 겁니다. 지금 이제 약간 체지방 낀 상태죠. 예, 약간 낀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문추도 엄청 자극받아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다들 성장하지 않을까. 이제 성장하지 않는 건 저뿐이죠.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도 운동을 하잖아요. 보통은. 예.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문추, 뭉괴물, 빼채우 이렇게 여기서 막 운동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딱 와가지고 열심히 하네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러 나가죠. 바로 나가십니다. 예, 지체 없이. 오토바이 그래서 타고 딱 돌아오면 아직도 짜고 있어 막 거울 보고. 그러면 저는 열심히 하네 그리고 이제 바로 자전거 타고 타러 가고. 저는 이제 주로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치킨 시키고. 그래서 요즘에
새끼들하고 밥을 먹으면은 좀 힘들어. 야, 뭐 먹어도 되냐 자꾸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제 여자친구들의 이제 입장이 돼 있는 거죠. 오빠 뭐 이거 먹어도 돼? 뭐 무슨 요일에 밥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실 트레이너들의 여자친구들은 이 새끼들하고 밥을 먹으면은 이제 야 너 뭐 먹어도 되냐? 언제 먹어도 되냐? 물어보고 먹어야 돼. 지금 이제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신다고 하면 이제 거침없이 음. 먹습니다. 저번 달까지는 안 됐죠. 아 그렇죠. 네. 저번 달까지 진짜 못 먹었죠. 새로 오신 편집장가. 편집자 기준 골격근 45kg 이상. 이제는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있겠지. 그렇죠. 이제 알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예. 일단 어린 시절은 좀 어땠나요? 어린 시절은 이제 너무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약간 동네 골목 대장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때 한 5, 6학년 때부터 이제 좀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이 바닥에 좀 있어 보니까 거의 3명에 1명이 왕따 출신이에요. 진짜로. 아 근데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구라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왕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학교 부적응자였는데 이거 같이 넣어야 돼. 아, 그래요? 학교 부적응자하고 왕따 이쪽을 좀 같이 넣어서 보통 이런 친구들이 무언가에 빠지면 이제 엄청 깊이 빠져들잖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뭐 친구가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인터넷으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많이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게임 쪽으로 많이 빠져들거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쪽으로 많이 빠져드는데 정말 운 좋게 운동으로 빠져들면 여기도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 6학년 때 왕따 생활을 좀 하면서 좀 힘들었습니까? 진짜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죠. 예, 그래서 그때 만화 쪽으로 빠져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만화죠? 홀리랜드입니다. 홀리랜드. 홀리랜드. 예, 그 왕따가 찐따가 격투기를 배워서 일진들을 다 참교육하는 그 만화를 보고 아 이거다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혼자 뭐 격투기 연습하고 이제 태권도 배우고 막 뭐하고 해서 운동을 좀 시작했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는 일진들의 일진이었다라면서 이제 구라를 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일진들의 일진이 되어가게 된 거죠. 홀리랜드가 그 혹시 원투 연습 나 하던 그건가요? 아 그거 아니고 그냥 약간 길거리 싸움 배워서 길거리에서 일진들을 이제 다 후드려 팹니다. 원투 연습 엄청 하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원투는 진짜로 많이 연습했어요. 예, 그 너무 옛날에 봐서 저도 그 너무 옛날에 봤습니다. 그, 2002년도니까. 가방 메고 다니면서 막 싸우고. 네. 그래서 그 나도 초반에만 좀 봤는데 한번 유도랑 한번 싸웠는데 가방 때문에 한번 살고 가방 없었으면 기절했을 거다. 너무 옛날에 봤어요. 음. 2002년도에 제가 그거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태권도, 유도 하다가 MMA 시작하면서 복싱, 킥복싱, 무에타이, 주짓수, 그다음에 실전 무술, 특공 무술, 호신술 뭐 이렇게 해서 14년도까지 열심히 운동을 했었습니다. 거의 인간 변기네요. 이제 지금은 좀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인간 변기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똥을 받아 먹고 있는데 인간 변기가 되어서 또 그런 어려운 시절을 그래도 좀 이겨냈나요? 중딩 때는 어땠어요? 초딩 때는 안 중딩 때도 이제 그때도 열심히 운동을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제 왕따를 좀 그때부터 좀 많이 벗어났죠.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뭐 애들 깜지도 대신 써주고 그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이렇게 해서 점수 매겨주는 거 펀치 점수 매겨주고 그다음에 이제 벽에 이렇게 십자로 서가지고 이제 애들이 공으로 차서 맞추는 네 그랬던 것 좀 많이 있었죠. 골키퍼도 되고 인간 펀치머신도 되고 네, 인간 표적 그런 걸 다 겪으셨군요. 근데 지금 키도 180이 넘으시고 예. 그렇게 무술도 하고 하는데도 빨리 못 벗어났네요. 그게 사람을 치는 데까지의 용기가 좀 오래 걸렸죠. 수련은 해도 예, 무서워요. 그게 생각보다 사람 치는 게 무섭죠. 저도 뭐 태어날 때 초식동물처럼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그런 유형이 아니었을까. 실제 전투력은 존나 세. 몸무게 1톤 나가는 물소야. 여기 하이에나 새끼가 알짱거려. 이거 사실 이거 발로 차면 죽거든요 이거. 근데 못 차. 도망가. 체중은 1톤인데. 약간 그런 느낌? 뭐 언제 그게 좀 깨졌나요? 그것도 깨진 것도 사실 그렇게 억지로 깬 게 아니라 이중격투기 도장에 있는데 당시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그 도장에 잠깐 배우러 왔어요. 첫날에. 이제 그럼 첫날에 배우러 오면 약간 숙련자한테 그래플링을 당하는 게 당시에 좀 국룰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가오 좀 빼야 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태권도 한 게 다긴 하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좀 이렇게 내가 낸데 하는 친구들은 이게 다 보여. 도장에 와서 이렇게 개질하면 안 되니까 한번 눌러주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마침 그 친구가 딱 와서 제가 이제 당시 코치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6번 정도 기절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나와야 걔가 진짜가 되는 건데. 네,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눈 잘 못 쳐다보고. 그냥 피해 다녔어요. 웹툰 내용 같네. 아주 조전한데. 근데 6번 기절하면 좀 진짜 아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날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이제 한 번 하고 그만하자 했는데 본인이 오기로 이제 계속 달라붙어갖고
그래도 깡은 좀 있네. 계속 달라붙어 갖고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 생각해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싸움까지는 그냥 성깔 더러운 새끼가 왠지 좀 싸움 잘했던 것 같아. 실제 능력보다. 때릴 수 있는 성격 가지고 있고 성깔 더럽고 깡 좀 있고 이러면 싸움 잘하는 애였던. 실제로 전투력이 있어도 마음 약한 애들은 싸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은 뭐 별다른 일은 없나요? 그때는 이제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이제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게임하고 아무도 안 건드려서 행복했나요? 너무 좋았죠. 학교 생활이 그렇게 편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원래 맨날 힘들었는데 오늘 펀치 측정 안 해도 되나? 오, 그쵸. 어. 약간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는데 이거 누가 나 안 깨우나? 약간 이런 느낌? 원래대로 하면 야 일어나봐 저 벽에 서봐 한 다음에 그런 것도 아니. 그냥 뒤통수 그대로 맞죠. 공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런 친구들이 세지면 좀 무서운 거 알죠? 격투기 선수 중에 은근히 어렸을 때 맞았던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본 사람이 때릴 줄 알게 되면 사실 엄청 세지잖아요. 계속 때려보기만 했던 애들은 맞으면은 겁을 먹어. 그래서 의외로 뭐 브록 레스너나 밥샵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약했을 리가 없잖아.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체육인이었으니까. 근데 한 번도 안 맞아보니까 커서 격투기를 배워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 많이 맞아본 사람들이 맞는 거에 겁이 없으니까 나중에 때리는 걸 배우면은 좋은 격투기 선수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맞는 거 무서워합니다. 예, 맞으면 아파요. 예. 너는 맞으면 운동 못할까봐 그러잖아. 다치면 진짜 운동 못해서. 다쳐서 운동 못할까봐. 싸움의 기술 거기도 나오죠. 그냥 하도 맞아보니까 맞는 게 안 무서워서. 그 G.O.D 준영이 형님도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맞으니까 언제 한번 자기가 이제 개겼는데 걔는 한 대만 맞으니까 막 엄청 쫄아버린다는 거야. 나는 막 하루 종일 맞아도 상관이 없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잘 보내고 군대 가나요? 학교 가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대 잠깐 한 학기 있다가 뭐 집합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이 무난히 이제 군대를 가죠. 군대는 근데 특전사로. 일반적 이거 문신이 특전사 문신인가요?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구조대 준비하면서 좀 새겼던 그 아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제 의술의 신 그 문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문신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가오로 새겼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목표를 위해서 좀 이렇게 했던 구조의 신이라고 합니다. 심볼 같은 거죠. 특전사에 가서 좀 더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되죠. 군생활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먼저 그것도 있습니다. 특전사 먼저 지원했는데 빠꾸를 당했어요. 공익가라고. 이미 몸이 좀 안 좋았나? 아니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시력. 지금 이게 안경 쓰고 있는데 눈에 렌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익가라고 빠꾸를 당해서 라식을 하러 갔는데 이제 또 라식이 안 된대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그래서 당시에 09년도에 410만 원을 주고 ICL 렌즈 삽입술을 하고 그러고 이제 다시 재입대를 했죠. 왜 군대에. 그렇게까지 해서 특전사를 가고 싶었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후회 중입니다. 지금은 진짜로 너무 후회 중이에요. 진짜로 그냥 공익 갈 걸. 와, 그 왜 갔지? 진짜 왜 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저도 지금 몰라요. 당시에 뭔 깡으로 그렇게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미쳤었다. 네, 잠깐 많이 미쳤었다. 그때 특전사 안 갔으면 지금 더 건강했을 텐데. 당연하죠. 그렇게 특전사를 가서 괜찮았나요? 그러고 나서 2011년도 휴가 때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그 휴가 나와서 할 게 없어서 약간 자전거로 한 200km만 갔다 오자 해가지고 코스를 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다쳤어요? 그때 이제 천추 골절, 의사 말로는 이제 천추가 부러졌는데 다행히 여기는 부러지면 절반으로 하반신 마비, 절반으로 하반신 마비가 안 오는데 운이 좋았다. 50% 확률로. 50% 확률로 운이 좋았다. 꼴짝 게임 승. 승하고 이제 6개월 입원해 있으라 그랬는데 바로 부대에서 전화가 왔죠. 부대 복귀해라. 그럼 얘기를 해야죠. 천추 골절됐다. 천추 골절됐습니다. 얘기했는데 부대에선 와라. 일단 와라. 일단 와라. 와서 치료 받아라. 해가지고 복대 차고 이제 믿고 부대를 복귀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병원을 많이 못 갔습니다. 잘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줘요. 복대 차고 나가서 허리 부러졌는데 얘 훈련 받는데 이러니까 이제 그때 고참이 이거 완전 괴물이네 하고 이제 그때 문괴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훈련 받는 사람들은 사실 알잖아요. 얘 힘들다. 그리고 얘 뺑기 쓰는 것도 사실 다 알고. 근데 뺑기 없이 진짜 아픈데 이걸 해내네 해가지고 이제 문괴물이 된 거죠 그때. 그때부터 약간 그 문괴물이라고 해서 제 고참 한 명이 부르기 시작했었어요. 힘들지 않았나요? 와, 약간 진짜로 다 업고 싶은 느낌? 후회되나요? 후회되죠. 항상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건 항상 후회하고 있어요. 군 생활을 후회해요? 많이 후회하죠. Thank you for your service. 내가 보니까 그 특수한 군대 간 사람들 있잖아. 라이트하게는 해병대부터 뭐 특전사, UDT 뭐 이런 거 그 보통 가서 그 소위 남 괴롭혔던 사람들만 추천을 하고 괴롭힘 당했던 사람들은 다 비추를 하더라고. 거기서는 뭐 괴롭힘 안 당했나요? 거기서요? 특전사는 좀 구타가 좀 많이 길게 있었죠. 한 2년 정도. 제가 10년도에 입대했는데 12년도까지가 이제 좀 약간 집합하는
그런 쪽이었고 2013년도부터 이제 집합을 안 당하는 쪽이었는데 없어졌어요. 진짜로 없어졌어요. 하도 구타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감봉 처리들을 많이 당하고 특전사는 또 월급 받으니까 네, 감봉 처리 당하면 이제 구타가 없어집니다. 진짜로 돈이 확 줄어드니까 돈이 사실 제일 큰 사실 특전사나 보이죠. UDT 같은 데는 돈 때문에 가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우리 일반 병사들의 월급이 너무 작아서 2년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뭐 하사도 가고 여기 장교도 가고 하는데 특전사 UDT가 이제 좀 더 주니까 진급이 좀 빠르다고 해서 이제 낚였죠. 군생활에서 얼마나 하셨어요? 4년 3개월 했습니다. 다 채우셨네. 예, 다 채웠죠. 돈은 어떻게 좀 모았어요? 저는 이제 원래 그러고 나서 무릎 수술해서 입원을 했는데 보험 설계가 또 안 돼 있어서 보험료도 못 받고 무릎 수술은 또 왜 했어? 천리행군이 제가 약간 그 꼬인 군번이라서 2010년 천리행군, 11년, 12년도 천리행군 이때 세 번째 했을 때 이때가 이제 약간 무릎이 좀 많이 부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제 무릎이 너무 아프다 얘기했는데 중대장이 그냥 진통제 먹고 마지막 50km니까 해라 해가지고 탁센 12알을 한 번에 때려박고 그냥 다리를 질질 끌면서 그냥 마지막 50km 했는데 도착하니까 이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무릎에 연골이 다 어긋나고 해가지고 양쪽 무릎 다 수술했습니다. 양쪽 다. 예, 양쪽 다. 그렇게 해서 전역을 했나요 이제? 더 다친 데 없어요? 군대에서는요? 네. 군대에서 어깨 근육도 끊어졌죠. 어깨 근육 뭐하다 끊어졌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특전통신 담당관제라 그래서 보통 특전사는 군장이 좀 많이 무거워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그 통신 장비가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군장이 거의 한 50kg 진짜 가까이 됩니다. 45, 48? 근데 이제 그게 좀 무거워서 한쪽으로 이렇게 어깨를 치는데 이제 그걸 딱 이렇게 매려고 딱 쳤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뚜둑 하더니 이상한 소리가. 네, 그다음부터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차 있어야 되는데 조명이 밝아서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도 약간의 장애, 양무릎 수술, 천추 골절. 전역하고 뭐 했어요? 전역하고 퇴직금으로 주식 좀 하다가 금도 좀 사고 전국 일주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그때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해져서 약간 앉아서 밥도 못 먹는 그런 수준까지 와가지고 밥 먹다가 바닥에 눕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죽더라도 한번 운동해보자 해가지고 약간 다 운동으로 극복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뭐 헬스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쵸 그때가 이제 좀 웨이트를 계속하다가 약간 재활 운동을 병행해서 본격적으로 했던 제대로 운동 시작. 제대로 운동 시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 예, 그냥 이제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던. 어제 좀 괜찮아졌어요? 몸이 만신창인데. 지금 사실 뭐 주치 선생님은 항상 수술해라 하고 뭐 저는 괜찮습니다. 생각보단. 운동으로 버티는. 예. 혹시 뭐 또 다친 데 있나요? 그냥 이거는 제 방송 보신 분들 다 알 텐데 격투기 하다가 양쪽 손목이랑 이거 팔꿈치가 여기 팔꿈치 인대가 좀 늘어나 있어갖고 치면은 여기가 뚝뚝뚝뚝뚝 거려요. 지금은 이제 좀 짧게 쳐서 괜찮은데. 그러니까 펀치 칠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팔꿈치에서. 근데 어쨌든 바디빌딩을 하고 예. IFBB 엘리트 프로를 딸 정도로 어쨌든 내추럴 이제 최상위권 탑티어가 되었죠. 그렇죠. 그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훈련 방식을 좀 사용했나요 그 당시? 그게 이제 저중량 고반복이라 그래서 거의 200세트씩 200에서 240세트. 그때 제가 유튜브 할 때 예. 내추럴은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막 한 4, 5년쯤 전에 막 그때만 엄청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헬겔에서 문개물을 알았을 때거든요. 만난 적은 네, 없지만.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는 그때 맨날 운동하면 오늘의 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텐데 얘는 뭐 기본적으로 한 종목당 막 20세트를 조지고 5개 하면 100세트인 거야. 6개 하면 120세트, 7개 하면 140세트 막 이렇게 운동을 해. 근데도 몸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뭐 내추럴 훈련법 같은 거 알려주는 사람들이 약쟁이들처럼 운동하면 몸이 좋아질 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있어요. 효율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추럴이면은 고중량으로 하는 게 효율이 좋다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 안 나온다가 아니거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게 정답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좀 꼴 받는 거야 나는. 난 그런 거 좀 보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마 뭉게물 예로 들면서 얘 하루에 100세트, 뭐 어떤 날은 200세트 한 적도 있죠. 200 많을 땐 240도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00세트에서 240세트씩 하는 친구가 있다. 근데 몸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도 될 수 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세트를 많이 한 이유가 들었다시피 무릎 다 작살났지, 어깨 작살났지, 팔꿈치, 손목 다 작살났지 이러니까 중량을 못 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스쿼트도 아예 안 되죠. 지금은 이제 하는데 좀 가볍게 60에서 80으로만 더 좀 무겁게는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몸이 거의 뭐
상태인데 이래도 스쿼트 한 160은 하거든요. 1RM으로 하면. 근데 몸이 얼마나 지금 숏됐냐면 스쿼트 60에서 80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다리는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레그 익스텐션을 100세트를 했으니까. 그렇죠. 레그 익스텐션만 100세트 넘게 차니까 그 김성환 선생님이 그랬어요. 익스텐션 많이 차서 하체 좋아진 사람 처음 봤다고. 보통 이제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하체는 스쿼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최소한 레그 프레스라도 해야 돼. 복압관절 운동을 해야 되죠. 근데 레그 익스텐션만 해서는 다리가 절대 안 나오고 갈라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100세트씩 차서 그러니까 김성환 선수가 본 최초의 헬스인. 예, 지난번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본인의 상황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고집. 왜냐면 나는 이 정도 운동을 해야 만족이 된다. 왜냐면 만약에 본인이 몸이 다 정상적인 상태였으면은 어쩌면 박지훈 씨처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예. 시범처럼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한데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관절이 사실상 이게 걸레짝이다 보니까 본인만의 스타일로 본인이 만족하는 만큼 하려다 보니까 100세트 200세트씩을 하게 된 거고 그래도 어찌됐든 내추럴 최상위권까지 만들어내긴 했죠. 예, 운이 좋았죠. 예. 근데 김성환 바디빌더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합방도 하고 같이 운동도 했나요? 운동은 안 하고 운동하는 거 그냥 구경하셨어요. 코칭 봐주시고. 보면서 이제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봤을 것 같은데. 약간 자세를 바꿔보라 했는데 그러면 바로 관절에 부하가 가니까 그냥 운동 자세를 터치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팔꿈치 너무 내려왔는데 좀만 올릴까? 올리면 어깨가 빠지는데요. 진짜로. 뭐 스쿼트를 할 때 야 너 무릎 각도가 좀 이상한데 좀 넣어볼까? 무릎에 무릎이 너무 아프고 소리가 나는데요.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친구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자극이 잘 온다. 이렇게 하면 중량이 잘 쳐진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아프네. 안 아프다. 개 좋아. 예, 정답. 진짜 정답. 예, 딱 안 그거예요. 아파. 기분 너무 좋아. 아니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안 아프다고 게이득 이러면서 이제 100세트를 해버리는 거죠. 진짜요. 너무 진짜 저게 제일 좋아요.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안 아픈 게. 그래서 헬스장에서 10이 털렸겠네 했는데 10이 털린 적 있나요? 없어요. 저 사람 없는 시간에 가서 운동합니다. 사람 없는 시간에. 만약에 멀쩡했으면 약간 이용순 씨처럼 했을 것 같긴 해. 고중량인데 많이. 그냥 되는 만큼 또 해야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운동하시다가 우울 쪽으로 좀 힘들었던 적도 좀 있으시죠? 네, 그 무릎 수술하고 왕따 당했을 때도 그랬고 약간 무릎 수술하고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왜냐면 내가 사는 이유는 운동인데 양쪽 무릎 수술을 다 해버리니까 이거 나 앞으로 운동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컸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와서 약을 잠깐 먹었어요. 그 먹으면 되게 멍해지는 약, 무슨 약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병원에서, 군병원에서. 이게 우울이 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면은 좀 안 좋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좀 멍해지는 좀 그런 약을 처방하시는 것 같아요. 저 잘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군병원에서 했던 게 평일에 푸시업, 나는 이제 다리가 안 좋으니까 평일에 푸시업 1000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무릎을 안 쓰는 복근 운동 평일에 300개, 그 다음에 주말에는 푸시업 2000개, 주말에는 복근 1000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운동을 좀 시작했죠. 운동 시작하는 수준이 아니지 않아요? 양이? 근데 그게 좀 좋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 정도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런 수준까지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를 더 하면 이 새끼 네가 왜 껴 이럴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안 간 저만 해도 옛날에 운동하면은 막 주변에서 저 운동할 때는 진짜 운동 많이 안 할 때니까 뭐 야 너 어깨 넓어졌네 뭐 어떻게 됐네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러면 나 그냥 턱걸이 하루에 300개씩 했는데 이러면은 아이 그거 어떻게 해 막 다 이래. 뭐 어떡할 거야 해야지 원하는 게 있으면. 근데 얘는 나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병원에 있던 그 병사 당시에 병사 친구들이랑 간부들이 다 알아요. 또라이라고. 휠체어 타고 그 자판기 있는 데 가서 턱걸이 하다가 잘릴 뻔하고 목발 가지고 화장실 난간에 목발 걸고 턱걸이 하다가 목발 부러뜨려 갖고 그것도 이제 엄청 혼났죠. 목발 왜 부러졌냐고. 이거 군대 물자를 파손시켰다 뭐 이런 건가? 그게 아마 김계란 씨가 턱걸이 하는 거 아마 제 썰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군병원에서 진짜로 제가 13년도에 휠체어 타고 턱걸이 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육군에서 근무 교대하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한 10분 정도 되잖아. 그 타이밍에 체단실에 몰래 가서 벤치프레스 2세트 하다 걸려가지고 한 세트만 하고 갔어야 되는데 두 번째 세트에서 걸려가지고 존나 혼났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 잡으신 분이 약간 간부인데 특전사에 잠깐 머무셨던 분이라서 특전사 출신은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좀 조용히 넘어가 주신. 그래서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육군 썰은 귀여워요 다. 특전사 UDT 썰이 진짜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울증은 좀 잘 견뎌내시고. 근데 뭐 사기도 한 번 당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 그죠. 옷장 사다가 옷장 사다가 이제 좀 사기를 좀 크게 당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28살 29살 때 1억 8천의 빚이 생겼습니다. 1억 8천. 옷장사 하다가 사기당해서 예 투자 사기 당해갖고 1억 8천에 빚이 생겨서 예 다 갚았나요? 올 초로 이제 다 갚았어요. 올 초로. 올해 초에 이제 다 갚은. 예. 갚는데 5년 걸렸네요. 예, 이제 근데 다행히 저 때 이제 뭐 보증금도 빼고 차도 팔고 이래서 실제로 갚은 금액은 5년 동안 이제 이거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부모님은 정확한 금액 모르시는데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다행히 이제 그 이상은 아니고 좀 많이 까서 좀 이제 편하게 좀 갚았습니다. 예, 예 부모님은 잘 모르세요. 예, 그냥 빚 있다는 것만 알고. 짠하네요. 그러면 뭐 인물도 좀 괜찮고 저기 몸도 좋고 한데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여자 좀 꼬셔가지고 해볼 생각은 안 해봤나요? 그거는 이제 호주로 좀 건너가야 돼요. 호주 썰로 잠깐 과거로 건너가야 됩니다. 호주는 몇 살이에요? 호주가 이제 그 옷장 사기 전에 26, 7 그때쯤에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예, 외노자 생활하면서 운동을 좀 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돈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썸을 타던 그 중국인 여성분이 이게 좀 있었어요? 그 별명이 포세이돈이에요. 별명이 포세이돈. 그게 물이 많이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한국에도 포세이돈이 한 명 아니, 있긴 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집에 이거 잠깐만 집에 강이 흘러요. 집에 강이 흐릅니다. 커서? 예, 집에 아.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뭐 성사진을 보여주길래 이게 무슨 뭐 자연 경관이야 이랬는데 자기 집이래요. 진짜로? 진짜 사기 집.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 집 담벼락에 포르쉐가 주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 여자분 별명이 포세이돈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어요? 아니 이제 좀 잘 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호주에 발음을 네. 잘 되고 있었다고 해야지. 잘 되고 있었다고 아, 하면은 예, 네. 예. 잘 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호주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한 2달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돈 벌러 왔다. 안 된다 이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돈 벌러 왔으니까 네 돈을 쓸 필요가 없고 내가 어차피 네가 일한 급여만큼 챙겨줄 거고 여행은 내 돈으로 해라. 이랬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신에 운동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랑 같이 호주를 여행 다니지. 여행 동안에? 예, 운동은 뭐 나중에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러면 나는 안 갈래 하고 그냥 아니 그 잠깐을 갔어요. 못 참아요? 2달이면 잠깐이 아니죠. 2달이야? 예, 한 달에서 2달이면 예, 그건 절대 잠깐이 아니죠, 형님. 예. 그러니까 24시간 자기랑 붙어 있으라 이 얘기네. 아니, 이제 자기랑 이제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깐 뭐 1시간 정도 호텔 저희 피트니스도 못 갔다 오는 거네요. 아니 뭐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이제 이거는 좀 아닌데 약간 이래가지고. 유도리가 없다. 네. 아니 화장실 가서 몰래 변기 잡고 딥스하고 예. 하면 되잖아. 쇠질 해야죠, 쇠질. 그 잠들면 일단 재워놓고 한 3번 보내고 재워놓고 나와가지고 운동 몰래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은 못 하고 당시에 딱 그 얘기 듣고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나는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좀 알게 됐죠. 돈보다 운동. 예, 그렇죠. 그때 좀 알게 됐죠. 그럼 부자 여친보다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여친. 예. 나 쉽네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분하고 잘 됐으면 지금 자기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을걸? 자기 헬스장이 아니죠. 그 성에 제 집이 있을지도 제 헬스장이. 취미로 해야지. 근데 캥거루짐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진짜 부자였어요. 진짜 부자. 중국 부자들은 뭔가 우리보다 단위가 0이 하나 더 붙는 것 같더라고. 너무 달라. 예, 진짜 부자의 달라요. 스케일. 우리 부자보다도 0이 하나 더 붙는 것 같아. 완전 수준이 다른 수준이. 어차피 단물 먹히고 버려졌을지도. 근데 뭐 그랬을지도. 충분히 챙겨주셨겠지. 그렇죠. 뭐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만 내가 뭐 이별 선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열쇠를 하나 주겠지. 이게 뭐 차야? 나 차 있는데? 아니 차 아니야. 아파트. 헬스장. 그럼 진짜 좋다. 그냥 소소하게 이거 운영하고 나도 네가 불행한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죠. 그냥 뭐 선물 줬던 다이슨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는 뭐 스케일이 다르죠. 다르죠. 소소하게 헬스장 하나 차려주고. 근데 뭐 이 바닥에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해요. 이렇게 여유 있으신 여자분하고 이렇게 좀 만나셔서 헬스장 같은 거 이렇게 받으시고 이런 썰이 은근 좀 있죠. 근데 진짜로 자기가 좀 잘생기고 몸 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호주 한번 가보시면 생각보다 부자 많습니다. 제가 있던 동네가 중국인 부촌이었어요. 체스우드라는. 노리고 간 게 아닌데. 체스우드라는 동네였는데 거기가 이제 좀 중국인 부촌. 그 제 구독자 중에 강혁이라는 친구도 거기서 이제 일하고 왔는데 그 친구 스토리하고 많이 다르네. 그래요? 그 친구는 여자하고 대화 자체를 커피 주문할 때 말고는 해본 적이 없다던데. 헬스장에서 먼저 말 거는데?
헬스장에서도 자꾸 그 사모아 형들이 말 걸고. 아, 그래? 먼저 와서 막 근데 몸을 진짜로 거침없이 만지고 가서 조금 불편해요. 남녀 다. 특히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예, 그냥 막 진짜로 몸을 막 더듬고 가요. 막 막 이치 리얼 이러면서 막 만지고 가서 막. 이치 리얼? 예,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치 리얼. 아니 이치 리얼 하면서 진짜 만진다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혁이가 운동하고 있으면 사모아 형들이 막 같이 하자고 한대. 아니 왜? 답은 호주다. 아무튼 그래서 호주에서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활을 접고 예, 한국에 와서 이제 옷장사를 하고 부산 현장에 잠깐 있다가 사기당해서 최근 한 5년 동안 빚 갚으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야간 공돌이도 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운동하고 싶다 해서 이제 공무원을 붙었는데 엑셀시장에 취직을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뭐 고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고민하고 부모님한테도 진짜 많이 혼났어요. 부모님 말려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제 막 석유공사랑 이제 해수부 그쪽인데 왜 공무원 놔두고 무슨 또 트레이너 하냐 이러면서. 그리고 엄마가 극자일스라는 사람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문제도 많은 사람이던데 뭐 이러셨을 수도 있고. 다행히 그러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약간 인터넷을 잘 못하세요. 다행이시네. 예. 근데 뭐 왜 여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 물어보긴 했는데 저도. 형님이 믿고 오라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들어도 아니요, 저 믿고 오라 그래 진짜 왔는데. 뭐 구라면 어떡해? 뭐 그러면 다시 공무원 준비해야죠. 새로? 아니 뭐 다시 봐야겠죠. 예, 근데 음. 그러면 아니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기 당한 애들 보면 다 이래. 아니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럼 당하신 거죠. 저는 사기를 안 당하잖아요. 왜냐면 원체 의심이 많고. 저 진짜 믿고 왔어요. 진짜 믿고 왔어요. 저는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새끼 뭐지? 구라 아니야? 사기 아니야? 이 생각을 맨날 하는데 이런 애들 보면은 그냥 믿고 가는 거야. 갑자기 뭐 그래서 인생이 그래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그 오야를 잘 만나야 된다. 니들 중에 2명은 오야를 잘못 만나서 애꾸눈이 된다. 이런 것처럼 오야를 잘 만나야 돼. 이런 애들은. 그러면은 뭐 잘 만나면은 인정받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잘못 만나면 존나 피 빨리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번에 그 흑백 요리사의 그 도라이 그분도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셨다고 하잖아. 네, 근데 저는 진짜 흑장님 믿고 있습니다. 진짜 믿고 왔어요. 예. 믿고 왔는데 맨날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잖아. 오히려 좋을지도. 근데 저는 좀 터치를 많이 안 하려고 하긴 해요. 그리고 너무 친하게 안 지내려고 하긴 하고. 왜냐면 제가 저를 알아서 전 친해지면 좀 무례해지거든요. 무례해지면 불만이 생기고 그럼 일하는데 트러블이 생기니까 약간 어색한 사이가 좋아. 일하는 사이에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자리에 일단 대표가 잘 없어야 돼요. 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고 좀 알아서 하게. 근데 알아서 하는데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자르는 거고. 근데 이게 맞아. 근데 자른 적이 없긴 해요. 의심이 많으니까 이상해 보이면 안 쓰니까 나는. 문추는 문추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 열심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이너가 2명이 됐으니까 운영 시간을 좀 이렇게 늘리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지금은 5시부터 11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해요. 하루 6시간밖에 운영을 안 해. 그래서 운영 시간도 조금 늘리고 뭐 이렇게 해 나가야겠죠. 진짜 사람 보는 거 능력 있는 거 아니? 뭐 그건 모르죠. 나도 앞으로 뭐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냥 의심이 많은 거라 뭐 굳이 뭐 능력이라기엔 오전에는 좀 생각 중이긴 해요. 여기서 오전에 하면 사람이 올까 많이? 뭐 이 생각이 좀 들긴 해. 오전은 생각보다는 좀 없어서. 여기가 오송이 시골이니까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그 소위 그 9 to 6, 8 to 5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대여섯 시에 칼퇴하시고 헬스장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주류라 야행성 트레이너 구하면 24시간 돌릴 수도 있겠네. 24시간 전기세도 안 나올걸요? 밤에 열어봤자. 진짜로 안 나올 거예요. 그 주변에 24시간 하는 헬스장이 있어요. 근데 여러 통로로 듣건데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모든 헬스장이 잘 운영이 되겠죠. 뭐 새벽에도 올 거고 오밤중에도 올 거고 맨날 와서 운동을 할 테니까. 아니다 어차피 딴 데 다니고 PT 안 받으니까 돈 안 될 수도 있겠다. 돈 안 되죠. 예. 돈은 안 됩니다. 그래서 김성환 선수한테 뭐 어느 정도 티칭도 조언도 받고 해가지고 요새는 좀 어떤 식으로 운동하시나요? 대충 루틴이랑 뭐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식단이랑. 루틴은 이제 똑같이 4분할로 360을 돌아가고요. 가슴, 등, 팔하는 날 2두 3두 어깨. 그다음 하체 이렇게 하고 이제 가슴 하는 날은 또 한 번은 윗가슴이랑 플랫, 한 번은 플랫이랑 또 이제 밑가슴 중간이랑 밑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등은 수직 당기기, 수평 당기기
그다음에 팔은 한 번은 또 2두 메인, 3두 메인, 어깨 메인. 그다음에 또 하체는 한 번은 하체 앞, 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첫째 주 가슴 하는 날에 윗가슴 위주로 운동했다. 그러면 두 번째 주 가슴 하는 날에는 아랫가슴 위주로 한다. 그러면 첫째 주 다리 하는 날에 앞다리 위주로 했으면 두 번째 주 다리 하는 날은 뒷다리 위주로 하고 뭐 첫째 주 팔 하는 날에 2두를 많이 했으면 두 번째 주 팔 하는 날에는 3두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교란 작전을 준다는 거죠. 예, 계속. 그리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팔이 특히 좀 좋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보통 팔을 따로 빼서 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 운동 시작하면 저도 무분할이나 2분할부터 시작했으니까 3분할 제일 많이 했었고 뭐 가슴 하는 날 3두 한다든지 뭐 등 하는 날 2두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 팔 좋으신 분들 보면은 어깨 팔을 따로 빼든지 뭐 팔을 따로 빼든지 이런 식으로 따로 아예 진짜 대근육처럼 훈련을 하시면 보통 잘 크시더라고요. 흑자야 관상 좀 보고 뽑자. 그래서 너 안 뽑잖아. 그리고 이게 보기보다 멘탈이 약해가지고 저요? 악플 같은 거 잘 못 견뎌.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하는. 얘 유튜브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운동선수형 인간인 거죠. 두 분 다 관상이 좋진 않네요. 근데 저 요새는 관상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도 오프라인에서는 관상 안 네.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아마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거랑 조금 달라. 실제 생긴 거하고는. 그치 실제로 보면 그냥 얘는 뭔가 운동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냥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쁜 생각을 먹었다면 이 새끼 좀 빨 수 있겠는데 이 생각. 야 너 하루에 혹시 12시간 근무 가능하냐? 이거 뭐 가능합니다. 14시간은 무리겠지.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약간 요런 느낌. 근데 진짜로 이제 관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진짜로 표정이 썩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빚 갚는데 너무 치열해서 썩어 있었는데 요즘엔 뭐 사는데 뭐 괜찮으세요? 대출금 안 나가니까 살만하죠.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렇죠. 방은 좀 어때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방도 구해줬어요. 예, 기숙사가 너무 좋습니다. 기숙사 구해줘서 세채우하고 좀 같이 살고 있죠. 그렇죠. 좀 부적절한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부적절한 일이 어떤 일이죠? 그냥 너무 친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업계가 아무래도 그런 일이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없게. 뭘 합체야 이 새끼. 저번 주 토요일에 벤치프레스 깔릴 뻔한 거 미리 캐치하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약간 느낌이. 근데 하나구루님이 40대 기준 벤치프레스 자세 상위 한 10% 들어갑니다. 사내연애. 사내연애. 선천성 심장병 있는데 이분 보니까 고작 심장병. 근데 심장이 좀 더 위험하지. 이건 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이거 관절은 사실 죽진 않잖아. 많이 힘들긴 한데 죽진 않으니까 그래도. C4 대 흑스터. 이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 C4 먹잖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내추럴인 분들은 검사에 예민하잖아요. 검사 한 번 걸리면 이 새끼 약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성분이 이미 확인된, 그러니까 내추럴 대회에 나가는 분들이 먹는 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모르는 성분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흑닭이나 흑스터 먹어보셨나요? 당연히 먹어봤죠. 열심히 운동하시고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하러 가겠습니다. 네, 와우도 하고 롤도 하고. 오타쿠는 어쩔 수 없나 봐. 자꾸 나한테도 롤 같이 하자고. 근데 롤 같이 하기가 좀 그런 게 약간 조준과예요. 원챔러죠? 네, 그렇죠. 뭐 하죠? 지금 원래 세트만 지금 숙련도 100만 찍고 문도랑 사이온을 다시 살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돼지 같은 챔프도 좋아하고 와우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러운 호드는 더럽지 않습니다. 저는 호드고요. 수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곰드루이드. 탱커. 남자는 탱이죠. 이사 올 때도 운동 장비하고 컴퓨터를 어떻게든 잘 빠르게 공수해 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 그렇죠. 컴퓨터가 제일 중요해서. 세트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세트요? 남자의 주먹? 그렇죠. 약간 진짜 순수 주먹 쓰는 캐릭터가 세트 말고는 없죠. 바이. 바이는 그 건들릿. 순수 주먹이 아니다. 순수 주먹이 아니죠. 순수 주먹. 그 순수 주먹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없죠. 다 무기 쓰나? 없죠. 올라프는 도끼 던지잖아요. 올라프도 무기를 쓰니까 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주먹만 쓰는 건 세트밖에 없다. 그렇죠. 상남자챔이다. 거기다 그래플링. 리시는 발 쓰잖아요. 발차기도 상남자가 아니다. 발 쓰잖아. 발. 이동기 없고 순수 주먹 쓰고 무기 쓰지 않고. 그다음에 궁극기 그래플링. 그쵸. 딱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싱과 레슬링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발 차면 약간 너무 좀 그래요. 원피스에서도 거프 좋아하시고. 그쵸. 갤럭시 임팩트 멋있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번에 그 짤로만 봤습니다. 좀 멋있던데요. 팔씨름 누가 이겨요? 당연히 얘가 이기죠.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가면 이제
바로 마비가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대답해도 되나요? 세트 치사하게 쉴드 생기잖아. 그 아. 세트의 쉴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아야 생깁니다. 맞아야.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좀 비겁한 거지. 내가 맞고 내가 맞았으니까 이제 복수하겠다는 마인드로 쓰는 그 쉴드는 비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모르시네. 맞은 만큼 돌려주는 그쵸. 거니까. 맞은 만큼 돌려주는 거니까. 상남자다. 그렇죠. 저게 좀 약간 댓글이 죄송합니다. 예. 약간 조로가 루피의 고통을 이렇게 대신 견뎌주는 것처럼 세트도 고통을 견디고 그쵸. 그걸 방출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죠. 그게 함부로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리시는 진짜 개짐이네요. 그거는 막 방어가. 그 큐도 어. 큐도 그냥 남자답게 주먹으로 가서 빵빵 쳐야지. 음. 그게 뭐 그냥 날라가서. 큐로 들어갔으면 안 나와야지. 그치. 방어로 나와? 그거는 이제 아니죠. 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들어갈 때는 이동기 있어도 좋다 이거야. 나오는 이동기는 선 넘었다 이거죠. 그렇죠. 들락날락은 좀. 우디르는 또 변신하잖아요. 그게 뭐 피닉스 뭐 이런 거 안 되죠 그런 거. 우디르도 뭐 이상한 폭풍 같은 거 막 쓰잖아. 아니 우직하게 뭐 호랑이랑 곰폰만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디르? 그리고 이제 우디르가 선 넘은 게 AP 우디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 그거는 그러면, 진짜 아우. 상남자는 못 쓰지. AP가 된다 못 쓰는 거지. 세체우 헬스장 출발. 세체우 지금 집에 갔어. 근데 세체우가 정신력이 꽤 괜찮다면서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저도 들었는데 잘해. 얘가 세체우 정신력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니까 같이 하체를 하는데 일단 한계 지점까지 한 거야. 그래서 더 안 돼. 진짜 안 되겠어요 하더니 하체 못 하겠으니까 옆에서 푸시업이라도 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진해서 했다는 거야. 이거는 정신력이 있는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운동을 못 따라가니까 할 수 있는 거라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역이긴 해요. 네 진짜로. 왜 정신력 약한 애들은 이제 뻗어 있는단 말이야. 혹은 내일 가슴이니까 오늘 푸시업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정신력 좋은 거죠. 진짜 좋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일 만에 4kg가 늘지. 지금 거의 미성년자가 헬스 시작하는 수준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 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7개월 정도 헬스장 다니면서 18kg가 늘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성장기 때 하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조준 씨가 하는 컨텐츠. 네. 거기에 남성 호르몬 0.7이 나왔어요. 네. 나도 보고 놀랬어. 내 2.4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0.7을 근데 몸이 너무하네. 근데 나이는 20대 한 초중반 되지 않나? 저는 저거 보긴 했는데 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아는 사람 중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운동을 해도 진짜로 근육이 안 붙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고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0.7보단 높아요. 0.7이면은 이제 아픈 거야. 근데 근육이 어떻게 붙지? 솔직히 안 돼. 그 헬스장에서 여자분들 많이 보지만 여자분들이 뭐 다양한 남자보다 근육을 못 붙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또 절대적이잖아요. 네, 그게 진짜로 크긴 하죠. 근데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 보면은 남자만큼 커지잖아 또. 그렇죠. 남성 호르몬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저도 지금 남성 호르몬 2.4로 떡락하고 나서 일단 운동 자체가 하기가 싫어. 그 공격성이 없어져 버려. 열정이 없어져 버려. 둘째로 운동해도 근육이 잘 안 나와. 펌핑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물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크겠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좀 힘들어. 근데 0.7이 그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계속 개지랄 떨면 끌 거예요. 참고로 제가 그런 거 안 끄는 이유가 이제 좀 쪽팔린 소리긴 한데 이 영향이 좀 커져 버리니까 제가 만약에 누구가 뭐 페이크 네티다 뭐 이런 식으로 끌어버리면은 일이 좀 커질 수가 있어서 네, 이건 안 하는 거긴 한데 만약에 계속 거짓말하고 개지랄 떨면은 전 사진 걸어놓고 끕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공정한 저격으로 제가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추럴 씬이라는 게 약물 사용자가 침범해가지고 연병을 해버리면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사회 악인 행동이에요. 그것을 끄는 거는 제가 공정 레카로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댓글을 봤는데 남성 호르몬이 낮아서 대상포진에 걸린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대상포진이라 낮아진 게 아니라 저도 뭐 여러 통로로 듣는 게 많아요. 저도 그냥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뭐 외국 얘기로
해보자면 외국 분들 중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몸에 시스템 체계 자체가 좀 잘못되잖아요. 그런 약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병 같은 걸 잘 걸리고 일단 저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지금 얘도 면역력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건 대보지도 못하고 막 피부가 갑자기 막 썩는다든지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돼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은 아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호르몬 수치가 이렇다 이렇게 보통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같은 약이 많이 들어오니까 몸의 시스템이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상한 병에 걸리는 건데 왜 전후 관계를 구라를 치냐고 짜증나게.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구라치는 건 못 참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난 씁니다. 얘도 앞으로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저는 이게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야 한다는 아니고 저 쓸게요 하고 들어가는 거면은 뭐 그럴 수 있죠. 올림피아도 열리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약쟁이 대회가 대놓고 열리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마라 이럴 권리가 전혀 없죠 저는. 근데 구라를 치는 거는 다른 영역인 거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외형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얘는 자존감이 개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개박아가지고 내가 내추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약 빨고도 이거밖에 못 만들어요 라든지 혹은 내가 약을 안 빨고 이 정도로 만든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존감이면 나는 그냥 좀 불쌍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육체가 얼마나 강인하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정식으로 참전을 안 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또 제가 하면은 또 헬스 비판이 되고 그럼 또 대중분들한테 헬스가 또 욕먹고 이런 게 좀 싫으니까 저도 괴물님 쓰시게 되면 쓰고 난 후 전후 컨텐츠 해주실 수 있음 조금 조심해서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그 이렇게 약물 같은 거를 이렇게 권유하는 거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냥 좀 조심스럽게 프로 준비라고만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죠. 애둘러서 얘기를 해야지 네. 제가 뭐 이거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으면 이건 안 돼요. 그냥 지금은 내추럴 대회 못 나가는 상태임 요 정도로 해야지. 그냥 뭐 프로 준비하고 있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네.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네. 이제 들어가시죠. 아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고 흑장님 믿고 왔는데 잠깐 아까 좀 불신이 생길 뻔했지만 이제 행님 믿고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가서 이제 식사하셔야죠 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죠. 예. 몸 한번 보여주고 갈 수 있나요? 갑자기 생뚱 포징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오케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